네,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총 대신 히토류, 즉 첨단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자원을 무기로 들었죠. 중국이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자 미국은 곧바로 관세 인상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시장과 관련 종목들의 들썩임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이분과 함께 히토류 관련 테마주의 대응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인식 SK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히토류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좀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네. 과거처럼 이게 일시적인 흐름일까 아니면 조금 더 진행이 될까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테마에서 트렌드로 변하고 있는 그 변곡점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럼 테마는 뭐고 트렌드가 뭔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러티브, 이제 스토리가 좌지우지하고 주가 상승이 한 6개월 안에 끝나는 것들을 이제 테마라고 하고,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가역적인 변화로 인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가 조금 더 강화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트렌드라고 많이 말을 하죠. 근데 예시로 들어드리면은 우리가 AI 이야기를 하는데 네. 처음에 AI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뭐 딥마인드 이슈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그거 테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트렌드라고 인지를 한 거는 사실 오픈 AI가 나오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쏴 올리면서 맞아요. 변했었거든요. 그럼 히토류 역시 그러니까 이제 테마에서 트렌드를 바꾸는 거는 이 비가역적인 변화냐,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실제로 올라갈 수가 있냐라는 기준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히토류가 이슈가 된 게 결국에 미중 무역 갈등, 이제 미중 갈등 간에서 이제 히토류 이슈가 이미 나왔고, 이 미중 갈등 같은 경우는 비가역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1년,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뭐 10년 동안 이어질 싸움인데, 그래서 히토류가 이 이슈에 있어서도 지속성이 담보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실적 관련해서도 국내 뭐 많은 히토류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영구자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의 계획들을 보면은 정말 꿈이 원대하고 만약에 되면은 실적이 속되게 말해서 대박 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히토류 테마가 들썩인다는 건 그만큼 시장은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기도 해서 이것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가 고민은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토류 테마, 과거에는 단기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흐름이 기대된다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10월 히토류 수출 통제가 4월의 수출 통제랑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점이 다른 건지, 그리고 중국이 히토류를 계속 쥐고 있을수록 대안제는 어디가 좀 부각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제 4월을 이제 1차 수출 통제라고 하고 편의상, 그리고 10월 수출 통제를 뭐 2차 수출 통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수출 통제나 1차나 동일하게 중히토류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는 거는 동일하고, 마찬가지로 상무부의 수출 허가제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점, 2차 들어가지고 이제 변화점 같은 경우는 중국 외 지역에서 만약에 중국의 히토류 아니면 중국의 히토류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으라 라는 거가 가장 큰 핵심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1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만 수출되는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는데, 2차에서는 중국 외에서 생산된 것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으라 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업계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라는 것들도 조금 이슈가 제기는 되는데, 그만큼 이제 중국 그러니까 공산당의 입장은 1차 수출 규제를 해보니까 이게 협상 카드로 잘 먹히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2차 수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멱살을 이렇게 잡고 흔드는 그런 양국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우리나라 정말 실체가 있는 기업이 테마주 안에 있어? 라는 부분일 겁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볼 텐데, 히토류 원소가 17개로 다양하더라고요. 이 중에서 어떤 원소가 패권을 좌우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 네, 그래서 화학자들이 이제 17개 원소를 모아가지고 분리하기가 힘든 원소들을 이제 히토류라고 부르는데,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예. 디스프로시움, 뭐 네오디뮴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히토류 중에서 원자 번호가 낮은 쪽을 경히토류
높은 쪽을 이제 중히토류, 이렇게 경히토류와 중히토류까지는 이제 분리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중국 상무부에서 수출 규제를 한 게 경히토류가 아니라 중히토류만 다 노려서 했어요. 예. 그 말인즉슨 사실은 중히토류가 진짜 전략적인 자원이고 실제 자원 매장량으로 봤었을 때 중히토류가 훨씬 더 희소합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봤었을 때 중히토류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만 그 광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중국 남부 그리고 미얀마 그리고 호주 서부 등지에만 이제 중히토류 광맥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히토류 산화물 가격으로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직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히토류가 경히토류 대비해가지고 킬로그램 가격이 거의 10배 이상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히토류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머릿속에다 담아 두셔야 되고, 만약에 투자를 하실 때 만약 히토류 광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 광산이 경히토류가 아니라 예. 중히토류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연구자석 생산업체라고 하면은 중히토류를 어디서 어떻게 공급을 받을 거냐, 그거를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 미국도 사실은 히토류 정제 시장 1% 가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1%의 전체가 경히토류. 그러니까 중히토류는 거의 다 중국이라는 건데 정제 시장에서요. 네. 결국에는 히토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어떻게 생산되는지 전체적인 공급망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주세요. 네, 그래서 이번 리포트 쓰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히토류 밸류체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자료, 히토류 채굴부터 연구 자석까지 네. 이 밸류체인이 어떻게 나눠지고 공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이해도가 선행이 돼야지 히토류 산업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공정을 이해해야지 어떻게 중국이 히토류 산업을 장악을 했는지, 왜 미국이 히토류 산업을 키우기가 어려운지, 그리고 앞으로 미국 정부의 지원이 이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중에서 어디에 좀 주목이 될지 그런 것들을 내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오일앤가스처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업스트림은 이제 광산업체, 그리고 미드스트림은 정제업체, 그리고 다운스트림은 연구자석 제조업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중국의 마켓 쉐어가 9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기술적인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제 단계에서 분리 공정이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중국 역시도 이 히토류 산업을 1980년대부터 키웠는데 40년 동안 많은 힘과 노력을 쏟았던 부분이 분리 공정에 대한 노하우를 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를 전망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볼 때는 이 분리 공정 그리고 정제 시설을 가지고 있냐, 이 회사 이런 정제 공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정제 쪽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 이제 기업의 투자 힌트를 계속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관련해서 사업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네. 그래서 앞서서 잠깐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 네.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체 품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네오디뮴 연구 자석이 아닌 페라이트계 연구 자석,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데, 사실 뭔가 히토류를 대체할 만한 원소들은 찾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기업들로 봤었을 때는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기업보다는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연구자석 생산 쪽에 몰려져 있습니다. 왜냐? 히토류 광산이라던가 정제시설은 환경 파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 선진국 그리고 민주국가인 한국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대부분 이제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연구자석 생산 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JS 링크라는 연구자석 생산업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뭐 사실 대기업 LS라던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을 수 있는 JS 링크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JS 링크요? 네,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회사의 꿈이 굉장히 원대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을 할 만한 기술력 그리고 원료 조달력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중히토류를 조달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미 호주 라이너스랑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중국 히토류 밸류체인에서 이미 분리가 된 회사여가지고 이 큰 문제가 없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일본인 기술 개발진들을 이제 영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전에 중국에서도 이 연구자석 대량 생산에 한번 성공해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연구자석 생산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후년 한 7,000톤 정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으로 치환을 하면은 한 7천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뭐 12 포함해가지고 8천억, 9천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저는 뭐 충분히 지금 뭐 차트가 많이 올라가 있지만 굉장히 저렴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종목별 포인트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 전반적인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최근에 증시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지 전략, 보험적인 차원에서 히토류 기업들 관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빠졌을 때도 네. 올랐던 데가 딱 히토류밖에 없었어요. MP 머티리얼스, 뭐 USA 레어어스 이런 회사들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히토류 관련주 단순히 테마라고 치부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보험적인 전략, 해지 전략으로서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중 갈등의 확산 양산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카드가 히토류였습니다. 미중 갈등 양상이 좀 더 확대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처럼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안에서 히토류 테마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